앞에서부터 개념 복습하면서 이어서 오늘 할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2차 함수 수라는 것은 y는 2차식으로 연결됐을 때 이 y를 2차 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y는 2x의 제곱 플러스 4 상수항 2차항 2차식, 그래서 y는 2차식과 연결됐으니까 2차 함수. 주의할 점은 y는 x의 제곱 플러스 x분의 1이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은 얘는 항이 아니라 세 글자로 분수식,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배워야지. 1학년 때 배울 거고, 그러면 다항식이나 항들로만 더해져 있는 게 다항식인데 분수식이 연결되면서 이 자체는 이제 분수식이 되는 거야. 그럼 분수식은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단어가 없어. 그래서 얘는 분수함수, 그냥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건 2차 함수가 아니다. 자, 그 다음 2차 함수라는 것은 y는 2x제곱이 있으면 얘네들이 평행 이동했을 때 y는 2의 x-2의 제곱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고, y는 2x의 제곱 플러스 4가 있으면 얘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 그리고 y는 2의 x-1의 제곱 플러스 5라고 하면 y는 2x제곱이라는 식에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하면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근데 우리가 함수라는 것은 뜻이 문자 x와 y의 관계를 함수라고 한자로 해석이 된다고 했고, 그럼 함수라는 자체가 x, y의 관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손쉽게 알아보기 위해선 이러한 식보다는 그래프로 접근하면 더 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나중에 배울 3차 함수든 함수 단위 나오면 항상 이 x, y의 방정식과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란 이 다양한 4개의 식을 다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기는 한데, 이 전부 다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y는 2x제곱이라는 식을 평행 이동해서 이 세 가지가 추가로 나온 거잖아. 그래서 복잡하게 얘를 해석하지 말고 태초의 상태인 평행 이동 전의 태초의 상태인 이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했고, 이 기본형에 대한 그래프를 공부한 다음 나머지 세 개는 평행 이동 개념만 입혀서 추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였지.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형을 다시 한번 복습을 또 해보면 y는 2x제곱이라는 기본형이 있었대. 그러면 그래프로 그렸을 때 우리가 x제곱의 개수가 양수로 나왔을 때는 아래로 볼록이 된다고 했고, x제곱의 개수가 음수로 나오면 위로 볼록으로 2차 함수로 그려진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그래프를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해석할 때 현재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하다. 두 번째로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2차 함수라는 것은 그래프를 그리면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어. 그 두 종류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점이나 제일 위에 있는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현재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x에다가 1 대입했을 때 2가 되고, x에 2 대입했을 때 8이 되고, 이러한 순서상을 좌표로 찍었을 때 1, 2, 2,8. 그러면 여기 대입될 수 있는 x는 1, 2를 제외하고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애들을 다 순서상을 찾으면 무수히 나올 것이고, 걔네들을 전부 찍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제일 아래에 있는 점은 2점이고, 이 점은 현재 원점이니까 0,0. 그래서 2차 함수의 기본형의 꼭지점의 좌표는 0,0다 이렇게 오고 있고, 그 다음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지나면서 y축과 나란한 직선, 이걸 축이라고 했으면, 축을 공부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파워편도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2차 함수는 데칼코마니처럼 이쪽에 물감을 연두색을 칠했을 때 이 선을 기준으로 적으면 똑같이 여기에 물감이 묻는다는 얘기야. 이러한 도형을 우리가 선대칭 도형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포물선이 그려지는데, 포물선의 특징이 선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이라는 정보를 알아야지만 문제 풀 때 유리하다. 그래서 축을 공부를 해줘요. 그럼 축을 좀 활용하는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축이 x는 0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점이 3,5였대. 그랬을 때 3,5를 지나면서 이 축의 수직인 직선이 이 점의 좌표의 정보를 알아내래. 그럼 선 대칭성을 갖기 때문에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겠지. 맞아? 그러면 우리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3만큼 갔을 때 3,5가 나왔으니까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3만큼 가면 마이너스 3,5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축의 정보가 중요하고 그 축의 정보를 이 그래프로 보면 현재 꼭지점이 여기 있고 y축과 나란한 직선은 이거야. 그럼 2차 함수 기본형의 축은 y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y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x는 3이라는 직선을 그래프로 그리래요. 그러면 x축이 있다고 했을 때 3이라는 점을 찍고 x축의 수직인 직선 그리면 이게 x는 3이었잖아. 그러면 이 y축 같은 경우에는 x 정보가 0이지. 그럼 0을 지나면서 x축과 수직인 직선이니까 y축은 x는 0이다 표현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형의 축의 방정식은 정보가 x는 0이라고 배웠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여기 있는 개수가 2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y는 ax 제곱으로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하면 이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은 좁아진다고 했지. 그럼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면 얘가 y는 2x 제곱이라고 했을 때 y는 4x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소리야. y는 4x 제곱. 그럼 손쉽게 왜 폭이 좁아지는지 증명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x는 1이라는 직선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x 좌표가 1, 얼마가 나올 것이고 노란색도 1, 얼마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x가 1일 때 화살 맞는 y는 이 식에서 찾으면 되고 그럼 x가 1일 때 화살 맞는 y는 2. 그래서 2라고 써. 이 노란색 위에 있는 좌표의 x값이 1일 때는 x가 1일 때 화살 맞는 y는 4. 그래서 4. 그러면 x가 1일 때 하얀색은 1일 때 y가 2라서 이렇게 아래에 있고 노란색은 x가 1일 때 화살 맞는 y가 4라서 위에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을 찍을 때마다 x가 1일 때 노란색과 하얀색의 좌표를 비교하면 노란색이 위에 있고 마찬가지로 뭐 x가 3이라고 할 때도 3일 때 노란색 좌표는 위, 3일 때 하얀색 좌표는 아래. 그래서 점이 이렇게 찍히다 보니까 당연히 y는 4x 제곱이 y는 2x 제곱보다 점들이 더 위로 가 있으므로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 방향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의 절대값은 4, 이 녀석의 절대값은 2인데 우린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고 했어. 그럼 노란색의 폭은 당근색, 그리고 하얀색의 폭은 보라색이라고 했을 때 절대값이 크니까 작은 애보다 폭이 더 좁지. 절대값 큰 애, 절대값 작은 애. 그래서 이걸 폭이라고 하는 거야. 이 사이 가로의 간격을 폭. 그래서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자, 그 다음 4번을 또 이야기를 해보면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볼게. y는 2x 제곱을 x축 대칭 이동시키면 얘는 식이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 된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 하얀색 y는 2x 제곱을 이 보라색인 x축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를 하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식의 정보를 찾아보면 y는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되고. 자, 그 다음 5번. 이거 이제 얘를 좀 지우고. 자, 우리 5번까지 하고 바로 평행이동 진행을 해볼게요. 자, 5번은 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 축의 방정식의 x는 0이래. 그러면 이 노란색 구간을 x가 0보다 큰 구간이라고 했고 0보다 큰 구간 중에 숫자 1이 있으면 숫자 1을 x좌표로 갖는 좌표는 여기 있을 것이고
숫자 5를 x좌표로 갖는 좌표는 여기 있겠지. 그러면 x가 0보다 큰 구간은 노란색인데 노란색 구간에서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을 비교했을 때 x좌표가 커질수록 그 화살 맞는 y좌표도 커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에서 x가 증가할수록 y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그 기준은 추계 방정식의 우변에서로 가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평행 이동만 입혀서 마무리를 지어보면 자 우리가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 있을 때 얘를 x축 방향으로 선 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래. 그러면 우리는 x 자리에 x 플러스 3이 아니라 x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해라 라고 했을 땐 y 대신에 y 마이너스 2가 아니라 y 플러스 2를 대입해주면 된다고 했어. 부호를 바꿔서 대입해서 식을 만들면 y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고 함수는 x를 통해서 화살맞는 y를 항상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좌면에는 주로 y 문자 하나만 둔으로 2를 이항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얘는 기본형이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0, 0. 추계 방정식은 x는 0. 그러면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산 만큼 아래로 이만큼 이동시키면 이 꼭지점도 똑같이 이동이 되니까 3, 마이너스 2가 되고 추계 방정식은 x는 3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꼭지점과 추계 방정식을 빠르게 찾는 어떤 규칙성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 이 완전 제곱식 같은 식을 제곱한 식을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데 완전 제곱식 이 동그라미의 식을 0만 들어주는 x값은 요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되지. 3 빼기 3은 0, 0의 제곱은 0, 곱하면 0.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0만 들어주는 x값이 반드시 x좌표로 나오는 규칙이 있고 그리고 더해져 있는 상수항이 반드시 y좌표로 나오는 규칙입니다. 마무리로 추계 방정식의 우변의 숫자는 항상 꼭지점의 좌표와 똑같다. 그럼 얘도 똑같이 연습해보면 이 완전 제곱식을 0만 들어주는 x값은 x자리에 0을 대입해야지만 0의 제곱은 0, 걔랑 마이너스 2 곱해서 0. 그래서 x좌표가 0인 거고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더하기 0이라고 우리가 꺼냈을 수 있고 그때 y좌표도 0이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추계 방정식은 x축의 우변의 수와 똑같으니까 똑같이 0으로 쓰면 된다. 이게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공부한 전체 분량이지. 자 그러면 이거에 이어서 이제 오늘 출발할 내용은 표준형만 안 알려줬구나. 자 우리가 y는 2에 x-1의 제곱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 식이 있는데 이 자체를 x축 방향으로 산 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을 때 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 알려줄 거야. 근데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게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라는 소리는 이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된다고 했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이 y 대신에 y 자리에다가 y 플러스 2를 대입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똑같이 대입을 해주면 식의 결과가 y 플러스 2는 2에 x-3 1의 제곱 더하기 3으로 나오고 그리고 y는 2를 이항시키고 괄호 안의 식을 동료와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도 똑같이 평행이동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평행이동 원리를 통해 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꼭지점과 x축의 정보를 찾아보면 꼭지점의 좌표는 완전 제곱식을 0 만들어주는 x값은 1 그때 더해져 있는 상수항은 3 그래서 1,3 추계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를 따라가니까 2 그럼 얘도 똑같이 해보면 꼭지점의 좌표는 4,1이 되고 추계 방정식은 4가 되지. 그럼 이게 맞는지 이제 증명을 하려고 쓴 건데 점의 평행 이동은 상식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x축 방향하고 3만큼이라는 소리는 x좌표에다가 3을 더해서 다 써주면 되고 y축 방향하고 마이너스 2는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2를 상식적으로 더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평행 이동할 때 축은 왼쪽과 오른쪽으로밖에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가 아무리 위로 이동해도 축은 그대로 멈춰 있는 거지. 그래서 x축 방향하고 3만큼이니까 이 축의 방정식 루벤의 숫자 3도 더해서 x는 4가 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끝나요. 그래서 지금 알려준 내용이 142페이지 이 내용. 괜히. 자, 그다음 이어서 알려줄 내용이 있는데, 자 우리가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 즉 y는 완전 제곱식 플러스 수작꼴로 나온 형태를 2차 함수의 표준형 이렇게 읽어요. 표준형. 그러면 이 표준형은 APQ의 부호에 따라서 APQ 부호를 그래프로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개념을 143페이지에 담아놓는다. 그걸 칠판으로 한번 보면 다음 표준형이 이렇게 생겼을 때 제가 새롭게 그릴 그래프를 분석하여서 APQ의 부호를 찾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그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전개하면 x제곱의 개수는 a가 되지. 맞아? 그러면 우리는 x제곱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결정된다고 했고, 이 a의 개수가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결정해준다 했는데 얘가 현재 위로 블록이니까 그래프를 보고 a는 음수구나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이제 pq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는 완전 제곱식을 0 만들어주는 x값은 p고 상수항은 q이기 때문에 y좌표는 q, 그리고 꼭지점은 포물선의 제일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점이 꼭지점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제일 위에 있으니까 현재 이 좌표는 p, q라는 소리야. 근데 p, q가 현재 제 1사분면 위에 있지. 그럼 1사분면에 있는 모든 좌표의 x좌표는 플러스, y좌표도 플러스. 그래서 우리는 p는 양수고 q도 양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보면, 자 이번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 자 이번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나오고, 양수를 해볼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자 다음 하얀색 그래프를 통해서, 이 그래프는 노란색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하얀색 그래프를 통해서 노란색 식에 구성된 APQ의 부호를 찾아달래. 그러면 현재 아래로 블록이니까 A는 양수가 되는 거고, 현재 이 녀석이 꼭지점의 좌표는 P, Q. 그러면 제 3, 4분면에 있는 모든 좌표는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음수. 그래서 우리는 T도 음수, Q도 음수입니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뭔 뜻인지 알고? 자 그러면 설명이 좀 길었으니, 자 문제를 좀 풀어볼까? 우리 4-1번 풀자. 142페이지에 4-1번. 4-1번 다 푼 사람은 뭐 4번도 좀 풀어보고 있을게. 금방도 풀 것 같으니 4-1번이랑 또 뭐 풀어볼까? 5-1번 풀어보자. 4-1, 5-1.
그렇지. 여기 칠판 한번 보면 저기 뭐야 서준아 이거 글씨 보여? 작지만 알아보겠어? 알았어. 그렇게 잘 해볼게. 용인이 보이지? 너 항상 저울 수도 보일 때문에. 자 일단 해보면 자 다음 2차 함수식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식을 찾아주고 그리고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 식을 평행 이동시켜보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이 x 대신 x 플러스 2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고 y축 방향으로 5만큼이니까 이 y 자리에 y 마이너스 5를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암산 마무리하면 마이너스 3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가 이해한다면 플러스 8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식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 좌표 찾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지하야 꼭지점의 좌표 몇 분만면? 얘를 0만 들어주는 S가 얼마? 마이너스 2 상수항이 꼭지점의 무슨 좌표? Y 좌표. 그래서 마이너스 2.8. 자 그럼 축의 방정식은 서진아 X는 얼마? 이렇게 주면 답 나와요. 됐지? 자 이거 필기 필요한 사람 있니? 자 그러면 저기 뭐야 은수야 필기 괜찮아? 자 넘어갈게. 자 그 다음 5-1번 이것도 다 나랑 보자. 다음 중 이 그래프를 통해서 표준형에 있는 APQ의 부호를 구하시오. 표준형은 이거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 즉 꼭지점의 좌표를 한눈에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형태의 표준형. 자 그러면 은수야 이거 무슨 블록? 위로 블록. 위로 블록이면 a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그거 잘했어. 자 그 다음 지우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면? 이 식을 통해서 그렇지 p 콤마 p 콤마 q. 그러면 치윤아 p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 q는 양수 음수? 양수 양수. 이렇게 좀 끝나. 되니? 자 다음 넘겨서 뭐 풀어볼까? 2번 풀어보자. 144페이지에 2번. 이런 게 이제 내년에 시험 볼 때 여기서 한다고 나와. 소준아 이건 다 풀었어. 자 거기도 푼 거 같아서 여기 한번 같이 볼게.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우리는 y는 ax 제곱에서 열심히 배웠던 1번부터 5번을 기억해주고 거기에 평행 이동만 시켜줘서 이거 해석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1번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를 1번은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식이다. 맞지? 그래서 1이니까 x 자리에 x 마이너스 1이니까 y 자리에 y 마이너스. 근데 이제는 앞으로 어차피 좌변에는 y만 남겨야 되니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켜라 하면 1차 함수 때처럼 그냥 식에다가 상수항만큼 더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1번 맞고
자, 그 다음 2번. 이거 좀 최대한 확대하고 싶은데 이게 좀 최선인 것 같아. 축의 방정식은 x는 2고. 그러면 서준아, 이 녀석이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면? 혹시 이름이 서준이가 아닌가? 아, 성준이. 아, 미안. 성준이. 자, 성준아, 이거 꼭지점의 좌표 몇 콤마면? 1콤마예요. 축의 방정식은 x는 얼마? 1. 잘했어. 그래서 2번 축의 방정식은 이거고 이거 1,1입니다. 2번도 맞지. 자, 그 다음 3번부터 좀 볼만할 것 같은데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일단 축의 방정식 x는 1을 그려주고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1보다 작은 구간이란 축의 방정식 우변을 숫자를 기준으로 이 구간 얘가 x가 1보다 작은 구간. 그러면 이 점에서 만나는 애를 이렇게 이 숫자에서 만나는 애를 이렇게라고 생각해보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지. 그럼 이 구간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러면 x가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한다 했으니까 3번은 x. 자, 그 다음 4번도 좀 볼만한데 y는 2x제곱과 얘는 폭이 똑같다라고 했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응용해주면 좋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복습할 때 2차 함수의 기본형은 x축 대칭 이동시키면 변화되는 식이 마이너스만 붙이면 됐었지. 뭔 소리냐? 자, 이 그래프가 y는 2x제곱이었어. 그럼 얘를 x축 대칭 이동시키면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시계 정보는 우변에다가 마이너스 1만 곱해서 마이너스 2x제곱으로 나와. 이렇게. 맞아? 그러면 지금 x제곱의 계수가 마이너스 2일 때와 2일 때는 폭이 서로 똑같겠지. 그래서 x제곱의 계수가 양수는 무슨 절대값만 같으면 폭이 똑같은데 이 녀석의 절대값은 2고 이 녀석의 절대값도 2야. 그러면 폭이 서로 같다 하면 5여 이렇게 주면. 자, 마지막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랬는데 자, 이거 좀 배울 만한 문제가 하나 나왔네. 봐봐. 자, 어디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메모할 내용은 뭐냐면 2차 함수 그리는 순서. 자, 이거를 이제 계속 써먹어도 돼. 졸업할 때까지. 일단 첫 번째로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줘. 꼭지점 찾고. 두 번째로는 y절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판단. 이렇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만들어 볼게. y는 좀 쉽게 x-2대제곱 플러스 2라는 노란색 식의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세요라고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는 동현아 몇 콤마면? 1,2. 그리고 y절편인데 y절편이랑 그냥 봐봐. 자, 우리가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했을 때 y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이 지점이 있지. 그래서 1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함수의 그래프에서 절편이란 그래프가 y축에서 절단되는 지점. 이거를 y절편이라고 해. 맞아? 근데 y절편은 y축 위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항상 y값이 0이지. 그래서 y절편을 구하려면 y가 0을 만들어주는 x가 누군데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그걸 찾는 방법은 이 식에서 y가 0일 때, 즉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얼마들을 찾는 거지. 그래서 y자리에 0 대입하면 이제 x를 구할 수 있겠네. 자. 얘는 y절편이니까 여기 있는 정보의 x좌표가 모두 0이고 y절편이 별. 그러면 x가 0일 때 만들어지는 y가 누군데? 이렇게 찾는 거지.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는 0 빼기 1은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그래서 3. 그래서 이 녀석의 y절편은 3이요 이렇게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는 y절편은 1차 함수 마찬가지. 1차 함수도 봐봐. y는 2x 플러스 3일 때
y절편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플러스 3이 y절편이었잖아. 그 이유가 y절편이 3이라는 것은 좌표로 고치면 0,3인데 우리가 y절편의 값을 구하려면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그때 짝이 되는 y가 3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0 대입하면 y는 3 나오니까 y절편 3 이렇게 찾았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2차 함수도 y절편을 구하라는 소리는 x의 정보가 0일 때 0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y가 누군데 그럼 그 y가 누군데 이 별을 찾기 위해선 이 식의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y절편이 나온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그럼 이 식의 y절편이랑 지금 계산했으니까 y절편은 3 이렇게 끝내주면 되고 자 그 다음 다이나 얘는 전개하면 x제곱의 개수가 얼마? 얘를 전개를 하면 x제곱의 개수가 얼마? 1이지. 그래서 얘는 전개하면 앞에 거 제곱 2제곱 승의 2배 뒤에 거 제곱 하면은 x제곱 1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자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소리는 양수라는 소리고 지유야 얘는 무슨 블록 되는 거야? 그렇지 아래로 블록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알려주는 정보는 2차 함수를 그리는 순서인데 정보를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처음에 꼭지점, y절편, 위아래 블록. 그러면 자 꼭지점부터 찍어보면 1,2니까 1,2를 여기 점 찍어주고 1,2 y절편이 3이니까 y절편이 3 점 찍어주고 그리고 아래로 블록이지? 그러면 y절편과 꼭지점을 이어서 아래로 블록하게 그리면 그림 완성. 자 이거 어디 좀 필기 좀 해볼래? 2차 함수 그리는 순서 꼭지점 y절편 위아래 블록 해석해서 이렇게 필기 덜 된 사람 있니? 자 그러면 이제 5번을 마무리해보면 5번을 마무리해보면 자 지금 해당 2차 함수식이 이건데 이 녀석의 정보는 꼭지점에 놓고 1,1 y절편은 0을 대입하면 1이랑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2 y절편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는 x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보여. 자 그러면 5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기 위해선 먼저 좌표 축을 그려주고 1,1을 찍고 y절편이 마이너스 1 위로 블록이니까 맞춰서 이렇게 그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다음 중 이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입니까? 라고 하면은 제가 몇 사분면? 2사분면 여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정답은 5번도 틀립니다. 됐지? 그래서 아까 하는 거 다 내가 지워버려서 답을 최종 알려주면 답이 3번 5번 이게 틀립니다. 3번 5번. 자 그 다음 7번 풀어보자. X45 페이지 7번. 그래서 7번 뭐 먼저 다 푼 사람은 7번의 앞에 있는 문제 1번부터 6번 이런 거 좀 풀고 있을게.
자, 거의 다 푼 것 같아서 7번 이거 같이 한번 얘기해볼게. 자, 다음 중 이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이, 그럼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는 P, 2P. 근데 이 꼭지점이 이 직선 위에 있대. 이 직선 위에.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향할 테고, 그러면 직선 위에 있다는 소리는, 꼭지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는 소리는 이 직선 위에 어딘가 P, 2P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 그때 P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방법은 이 1차 함수식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끝나겠지. 그러면 2P는 3P 마이너스 4. 이항하면 마이너스 P, P는 4요. 이렇게 하면 정답으로. 그리고 그림을 마저 한번 그려보면, 제가 아래로 블록 그래프였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가 그려졌다는 거예요. 나중 가서 우리가 함수 좀 심화 같은 거 풀 때는 다 그래프 그려서 풀어줘요. 2차 함수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그거를 이제 조금씩 어렵게 공부하다 보면은 납득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은 뭐 그럼 하고. 자, 이거 뭐 쓸 사람 없지. 자, 그다음 넘어가서 2차 함수 그래프 일반형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일반형. 그래서 오늘 진도 목표는 어디까지냐면 147페이지까지. 그래서 아직 하한복중이 시험이 안 끝났어. 그래서 수열 너무 많이 주면 애들 죽을 것 같아서 일단 좀 적당, 평소보다 조금 줄게. 신입생들도 좀 들어오고 해서 일단은 조금씩만 줄게. 이번 주만. 자, 또 페이지 146페이지 내용을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용어부터 정리해보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이 있고, y는 a에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식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긴 우변이 전개된 식을 2차 함수 일반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형태를 표준형 이렇게 불러. 그럼 얘도 1차 함수랑 좀 연계해서 느낌을 좀 살려주면, 자, 우리가 1차 함수식 중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면서 1차 함수라고도 읽을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전개된 식은 0, 1차 식은 0꼴을 1차 함수의 일반형 이렇게 읽고, 그리고 얘를 y는 얼마꼴로 바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꼴로 바꾼 걸 기울기와 y절편의 정보를 한눈에 뽑을 수 있다고 해서 얘를 표준형 이렇게 읽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함수 같은 거 배울 때 일반형과 표준형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건데, 일반형은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전개된 느낌, 이런 게 일반형이고, 표준형은 식을 통해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표준형이라고 불러.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원에 대한 방정식도 우리가 배우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 원의 정보가, 원의 중심좌표가 예를 들어서 3,4고 반지름이 2인 식을 꺼내달래. 그러면 얘는 아직 모르겠지만 x-3의 제곱, y-4의 제곱은 2의 제곱해서 4. 그래서 얘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이렇게 읽어. 왜 표준형이냐? 얘를 0 만들어주는 x값이 3, 얘를 0 만들어주는 y값이 4. 그래서 이 표준형 형태를 통해서 원의 중심좌표를 알 수 있고, 반지름이 2잖아. 그럼 얘는 항상 반지름의 제곱을 우변에다 썼거든. 그래서 반지름을 2인 정도를 알 수 있다 해서 표준형. 그리고 얘를 전개해서 정리하는 게 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일반형에 대해서는 전개된 형 타입, 이런 것을 일반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정보를 꺼내서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타입, 얘를 표준형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자, 그러면 2차 함수도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식의 형태를 봤지만 이렇게 전개된 것도 2차 함수야. 그러면 지금 챕터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뭐냐면, 전개된 형태에서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 이런 것들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지.
이 전개된 형태에서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이거를 이제 배워주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내가 만들어 볼게.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2차 함수의 일반형인데 이 일반형의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 y절편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낼 때는 이런 표준형 상태에서 y는 2의 x-1의 제곱 플러스 5라고 써있으면 꼭지점이 1,5라는 게 한눈에 보이잖아. 근데 일반형은 한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일반형의 형태를 이걸로 바꿔줘야지만 우리가 꼭지점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어. 그래서 바꾸는 방법을 이제 같이 봐보면, 자 먼저 2차항은 문자가 두 개 곱해져서 지수가 2 나와요. 이걸 2차항이라고 하고 지수가 있는 거 1차항. 이렇게. 자 그러면 2차항과 1차항을 기준으로 공통인수 2를 빼볼게. 이렇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왜 2를 빼냐면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k를 구하려면 가운데 항의 절반의 제곱이 2차항의 계수 1과 상부항의 곱과 같은 방정식이 성립하면 그때 성립하는 k를 대입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됐다. 이거를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이라고 인수분해 때 배웠지. 그래서 우리는 x제곱의 계수가 1일 때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이 k를 찾기 위해선 가운데 항의 절반의 제곱 자체가 k가 돼주면 이 식은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x제곱의 계수를 1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x제곱의 계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차항과 1차항에서 공통인수 2를 뽑았고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선 어떤 k가 더해져야 되는데 그 k 값을 구하기 위해선 가운데 항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이 k와 같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 계산을 해주면 1이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 1만 넣어주면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현재 이 식에는 숫자 1이 없었지. 그래서 1을 빼주고 해서 마이너스 1을 빼주고 플러스 5를 마저 이렇게 연결해줘.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2는 x-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바깥으로 빠지면서 얘랑 곱해지면 마이너스 2 더해지면 플러스 4 이렇게. 그러면 표준형이 완성이 돼요. 따라서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는 1,3 축의 방정식은 1 그리고 y절편이란 x가 0일 때 y값이 y절편이에요. 맞아? 그러면 x가 0일 때 y값이니까 여기다 0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0 대입해도 y가 나오겠네. 그럼 얘가 좀 더 편하니 일반형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y절편은 5요. 그래서 y절편은 5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얘는 y절편이고 얘는 꼭지점의 y좌표야. 그래서 이거를 y절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표준형에서 일반형 바꾸는 거 한 번만 더 연습할게. 성준아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혹시 기억나? 은수는?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자 그거 한 번만 우리 같이 보자. 이거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자 봐봐. 자 우리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식이 있는데 얘가 인수분해했을 때 괄호의 제곱 이 형태를 완전 제곱식이라고 읽어. 완전 제곱식. 완전하게 제자식을 제곱한 식. 완전 제곱식. 그러면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문자 A, B, C가 구성된 어떤 방정식이 있어. 그 방정식이 뭐냐면
가운데 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2차 항의 개수 a와 상수항 c와 곱과 같다.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야. 그래서 어떤 2차식에 a, b, c가 있을 때 이 방정식이 성립하게 되면 무조건 인수분해하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증명을 한번 해보면 간단해. 자, 은수야 어떤 완전 제곱식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여기 숫자 아무거나 한번 말해볼래? 뭐 예를 들어서 뭐 x-3, 뭐 2x 플러스 5 뭐 이런 거. x-1로 해볼까?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성질은 어떻게 되지? 잘했어.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어떤 2차식이 인수분해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은 이거라고 그랬지. 맞아? 그러면 얘도 똑같이 조사를 해보면 A, 여기 있는 A는 1, 여기 있는 B는 마이너스 2, 여기 있는 C가 1이지. 그러면 이 공식대로 똑같이 해보면 마이너스 2가 B니까 마이너스 2의 절반이나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다는 얘기야. 이 절반의 제곱을 반의 제곱, 절반을 시켜서 제곱했다 반의 제곱. 이 반의 제곱은 2차항의 개수 A 1이지. 그리고 상수항 C 1이지. 계산하면 등호가 성립해 안 해? 하지. 이거 계산하면 1, 이거 계산하면 1 성립한다. 그래서 세상에 두 개의 합이나 두 개의 착골로 나온 완전 제곱식은 신기한 성질이 가운데 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2차 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곱과 항상 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그 2차식은 무조건 인수분해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그래서 나는 강의할 때 우리끼리 반의 제곱 이렇게 순서 보면 알겠어. 자, 그래서 그거 일단 기억을 해주면 되고